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이천선 위에서 정체되어 있는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남은 4분기 흐름과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니다. 임진균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 센터장님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수 좀 올려주세요. 일단 2천선까지 왔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많이들 봅니다만 일단 2천선에서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수가 한 100%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일단 쉬어가는 게 맞는 부분은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유동성 부분인데요. 일단 뭐 20위가 무제한 국채 매입 이후 발표 이후에 Q3가 나왔고 또 어제 일본에서 또 부양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뭐 시장에 돈을 풀린 건 아니지만 뭐 점진적으로 일단 시장에 돈은 풀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심리적으로 일단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회피 현상이 이점산 선호 쪽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1차 목표로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해서 한 2,100 정도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개월 그 예상 PR 기준으로 해서 한 9배대 중반 정도 와 있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의 경우에 보면 한 9,800 정도 수준에서 9,800 정도 수준까지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뭐 수익 예상에 대한 어떤 하향 조정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10배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뭐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1차 목표로 2,100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건 일견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대략 한 2,050선 짧게는 2,100, 2,200까지도 내다보고 계신데요. 일단 2,100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펀드 환매가 2,000 넘으면서 또 계속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만 갈 수도 있겠고 과거에 외국인이나 기관 독자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환매는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환매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투신 기관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뭐 2,000선이 넘어서면서 그동안 지겹게 기다렸던 그 펀드 투자자들이 지금 환매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뭐 일단 이 부분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1,700, 1,800 올해 있던 지수가 다시 2,000에 오면서 이제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본전되면서 환매가 들어오게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지난 17일까지 보면 5조 2천억 정도 환매가 들어왔고요. 어제 한 2천억까지 보태서 9월 들어서도 지금 벌써 1조 원 이상이 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환매가 중지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1,000선 정도를 지켜준다는 어떤 지지선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또 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환매는 좀 주춤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연출이 된다면은 뭐 추가 환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증시에 환매된 자금이 이제 과연 다음에 또 주식시장에서 다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하고 그리고 펀드 환매 이런 자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은 빠져나갔고 상당 부분은 어떤 증권사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CMA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이러한 자금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수에 대한 어떤 확신성, 기업 수익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게 주어진다면은 환매는 쭉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지만 당분간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보다는 어떤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펀드 환매가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석에 가면 펀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동안 이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이제 원금이 어느 정도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회복이 돼서 수익이 조금 날 거고 해외형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조금 손실이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환매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이후에 그 시장 방향성을 이제 판단해 볼 정책 변수들은 거의 나올 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겁니까? 예, 뭐 일단 대형 이벤트는 이제 웬만큼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기업
어차피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거는 기업 수익이기 때문에 이제 무게중심은 기업 수익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실적 예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으로 보면 지금 컨센서스가 한 27조 원 정도. 이건 이제 작년에 3분기에 17조 원. 네, 그리고 3분기. 지난 2분기에 18조 원. 이거 네.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네. 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제 상식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컨센서스가 좀 높다고 예, 보여요. 상당히 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게는 10%, 많게는 20% 이상의 어떤 하향 조정의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하고 2분기에 워낙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네. 베이스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 점차 나오면서 하향 조정될 걸로 보이는데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기업 수익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일단 경제 지표들이 나빠짐에 따라서 QE3도 나오고 여러 국가에서 이제 부양책이 나오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부진하다 하더라도 이제 부양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어떻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냐 한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유럽 쪽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 건지 아닌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스페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스페인 어떤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떤 보이는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보면은 이제 QE3가 일단 시한을 정하지 않고 매월 이제 얼마씩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물가 부분하고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주목해야 될 변수까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코너 타이틀을 4분기 추가 상승 가능성으로 다뤘기 때문에 앞서 모두에 말씀하신 한 2100선까지의 추가 상승이 1차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제 연말까지 4분기를 감안한 겁니까? 4분기 감안하면 조금 더 올리실 여지도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 전망을 할 때 네. 원래 예상 지수를 2100을 상단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2150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2100은 1차 목표로 일단 정했고요. 그거는 한 10월 정도까지 수준으로 일단 네. 보는 부분이고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양책이나 어떤 후속 문제, 기업 수익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좀 다른 목표를 책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을 좀 가져가서 수익을 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움직이는 게 이제 대형주입니다. 특히 네.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대형주에서 이제 종목 피킹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QE3나 부양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런 주식들의 금융주 같은 것에 주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길게 보면은 기업 실적이 견조한 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나 어떤 IT주에서 삼성전자 이런 쪽을 계속 버릴 수 없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주식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개인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좀 풍부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또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당장 상승 탄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리스크 부분, 이게 하단까지 갔을 경우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주식. 그러면서 중소형주를 투자하되 안정성을 고려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그런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왔을 때 이제 원화 강세나 원자재 강세 관련주도 이제 필요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비율을 조금 바꾼 부분이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화학업종 관련해서 어떤 전방 산업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 진입하면서 재고가 재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에도 조금 더 관심을 보여도 되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임진기훈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